안녕하세요. 맛있는 이야기, 이야기 식탁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염치 없는 사람들의 사연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들여다보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을 주제로 올라온 이야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커뮤니티에 돌반지 관련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둘째 돌반지 문제, 누가 더 염치 없나요? 라는 제목의 사연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친구와 글쓴이 사이에 둘째 아이의 돌반지 문제로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5살과 2살 배기 아이가 있고 친구는 작년 1월과 12월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바로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는데요. 솔직히 조절 좀 하지, 무슨 토끼도 아니고 라며 다짜고짜 비아냥을 거립니다. 그러면서 여하튼 축하는 해줬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토끼라느니 여하튼 축하해줬다라느니 정말 친구는 맞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글쓴이는 12월에 있을 친구의 둘째 돌 선물 때문에 친구들끼리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야기인즉슨 올해 1월 첫째 돌잔치를 해서 선물이며 금반지며 할 거 다 해줬는데 같은 해인 12월에 또 뭘 해준다는 게 좀 그렇다고 의문을 표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글쓴이를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까지 자신들의 둘째 아이 돌 선물을 그 친구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둘째를 2, 3년 후에 가진 건데 그 친구는 지금 1년에 2번 출산을 해서 같은 해에 돌 선물을 2번 챙겨줘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시기가 왜 문제인지 글쓴이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1월에 첫째 돌잔치를 하지 않았냐, 12월에 둘째 돌을 챙겨주는 건 좀 그렇다고 말이 나왔다는데요. 그러자 당사자인 친구는 자기가 둘째 돌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해준 만큼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글쓴이는 그것도 정도가 있지 1년에 2번은 좀 그렇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글쓴이와 친구들이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합니다. 글쓴이는 오히려 1년에 2번 출산하고 2번이나 돌 선물을 바라는 친구가 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커뮤니티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며 사연은 마무리됩니다. 이 사연을 접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글쓴이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했는데요. 님이 염치가 없다. 받기만 하고 입 닫겠다는 거냐? 욕 먹으려고 쓴 글이냐? 남이야 토끼든 뭔 상관이냐? 진짜 거지 마인드다. 시기가 어떻든 받은 만큼 줘라. 구질구질하다. 돈도 없으면서 아이는 왜 둘이나 낳냐 등 대부분 글쓴이를 탓하였습니다. 부디 글쓴이가 반응들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8년 7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미혼인 친구랑 싸웠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는 제목의 사연이었습니다. 글쓴이는 30대 중반 5살 된 딸 키우는 애기 엄마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상한 건지 미혼인 친구가 이상한 건지 좀 봐주세요 라며 자기소개를 하며 사연을 시작하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만 미혼이고 나머지는 다 기혼, 그리고 3명은 아기 엄마라고 합니다. 미혼인 친구는 원래부터 집이 잘 살았고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꽤나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경기도 땅 200평을 받아서 자기가 번 돈으로 2층 집을 지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친구가 워낙 집 꾸미는 것도 좋아해서 진짜 펜션처럼 잘 꾸며놓고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해 글쓴이와 친구들은 그 집에 자주 놀러 갔다고 하네요. 13년 가까이 친하게 지낸 친구라서 친구가 집에 없어도 남편이랑 싸우거나 시부모님이 오시거나 하면 도피처로 사용하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줘서 기혼인 친구들이 종종 아지트처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들어보면 친구가 엄청 쿨하고 착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글쓴이 부부는 남편의 친구 부부와 휴가 일정을 맞춰서 휴가 장소를 물색하게 되는데요. 장소를 정하던 와중에 미혼인 친구 집 근처로 같이 놀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친구에게 물어보니 마침 친구도 그쯤 휴가 계획이 있다고 하길래 그럼 잘 됐다. 자기 부부랑 남편 친구 부부와 같이 2박 3일 묵게 집을 빌려달라 했다 합니다. 글쓴이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반응은 영 별로였다 하는데요.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거나 자기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초대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집에 자기도 없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뭘 믿고 들이냐 말하였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글쓴이는 자기 신랑도 집에 온 적 있고 친구들한테 비밀번호도 공유하는데 자기랑 신랑을 믿고 집을 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글쓴이의 낯짝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주인인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화를 내었고 글쓴이는 기분이 나빠져서 집 하나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렸다 합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나 봅니다. 같이 있는 모임에 이야기를 했더니 3명 중 2명은 글쓴이의 편이었고 다른 1명은 집주인 친구의 편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와 집주인 친구는 서로 얘기도 안 썼고 감정도 상해서 다른 친구들이 중재를 하려고 한다는데요. 그 와중에 편이 갈라져서 글쓴이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어보고 친구들에게 반응을 공유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글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사연을 본 커뮤니티의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베푸는 호의를 권리인 듯 착각하시네요. 비번 공유는 내 친구만의 호의이지 이 사람 저 사람 거쳐가는 숙박업소로 사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미혼인 거랑 무슨 상관인 거냐? 정신 좀 차려라. 친구가 호의를 베풀어 준 거지 왜 너가 난리인 거냐? 친구도 친구 복이 참 없다. 친구 집이 게스트하우스냐? 같은 편 들어주는 정신 나간 친구들은 또 뭐냐? 끼리끼리 잘 논다 등 글쓴이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글쓴이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모두 호의를 받으면 그만큼 감사할 줄 아는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4년 6월 커뮤니티에 친한 언니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사연인 즉슨 글쓴이 부부와 신랑 회사의 친한 형 부부는 아이들이 나이도 같고 어린이집도 같이 다니며 사는 곳도 차로 5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주말에 아침 일찍 만나서 놀이시설이나 박물관 등을 가자고 카톡이 오면 약속 장소를 같이 잡고 출발하기 전 남편과 지인 부부는 밖에서 담배를 같이 피운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차에 남아서 자기 아이들과 지인 부부의 아이 2명을 혼자 케어하고 아이들이 글쓴이 부부의 차를 타고 같이 간다고 하면 도착할 때까지 아이 4명을 케어하는 상황이 발생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헤어지자 하면 그 집 남편분이 아쉽다면서 글쓴이 부부의 집에서 술판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게 되는데 지인 부부의 아이들이 꽤나 과격하게 놀아서 아이들 장난감이 고장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시가 되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지인의 와이프는 남편이 술 마시는 동안 아이들을 씻기기까지 한다는데요. 이유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눕힐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씻기기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꼭 샤워시키고 나서 하는 말이 왜 이거 쓰냐? 난 이거 별론데. 애기 린스는 없냐? 엉덩이 클렌저는 없냐? 애기 비누는 없냐? 등 정말 미친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올 때마다 저러니까 글쓴이는 좀 짜증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이들을 다 씻기고 나서 로션이나 발진 크림, 바디 오일도 다 쓰기까지 한다는데요. 어느 날은 좀 비싼 장난감을 일부러 다른 방에 두었는데 역시나 아이를 씻기고 나온 지인 와이프가 헤어 오일과 드라이기가 안 보인다고 하면서 장난감을 숨겨놓은 방문을 열어버리고 말았다는데요. 역시나 새 장난감을 발견하고는 온갖 방정을 떨며 놀다가 결국 부셔놓고서 사과도 없이 그 자리에 멀쩡한 척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인 부부의 패악질은 끝이 아니었는데요. 집에 올 때마다 내복과 기저귀까지 가져가 입히고 여름 내복은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글쓴이의 집을 키즈 카페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요. 글쓴이는 아무리 인내해도 안방이나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요? 라며 질문을 남겼는데요. 그건 당연한 상식인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상황이 반복되니 글쓴이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며 자기가 꽉 막힌 걸까요? 라며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안 어울리면 그만인데 2차까지 데려오는 이유가 뭐냐?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다. 친하다는 건 글쓴이 생각이고 글쓴이를 꼬붕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남 시중 들어주는 짓은 하지 맙시다. 할 말은 좀 해라라며 제대로 처신하라는 댓글들이 많이 남겨졌습니다. 글쓴이가 부디 댓글을 보고 바뀌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011년 8월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염치 종결자인 이웃집 아줌마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인 글쓴이는 서울에 사는 23살 여자분이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남들보다 이른 나이인 22살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고 오랜 시간 만나도 변함없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데 현재 시집살이가 아닌 옆집 아줌마 살이를 하고 있다며 궁금해지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글쓴이의 집은 시아버님, 시어머님, 도련님, 가정부 아주머니와 100일 된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데요. 남편은 현재 지방대에 다니고 있어서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합니다. 글쓴이가 시집 오기 전부터 옆집 아줌마는 시댁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는데요. 옆집 아줌마는 처음부터 글쓴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일 뿐이겠지 했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옆집 아줌마는 항상 집에 오면 냉장고에서 맥주, 막걸리, 양주 등을 꺼내 먹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자기 집 냉장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글쓴이에게 술 안주 좀 만들어 오라며 매운탕을 끓여라 하는 등 이것저것 시켰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글쓴이의 집을 포장마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그렇게 술을 마시면 꼭 술 먹은 입으로 애기한테 뽀뽀하고 볼을 문지른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몇 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순간뿐이지 다음날 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옆집 아줌마가 술을 마실 때 글쓴이가 눈치를 줬더니 며느님 무서워서 술이 넘어가겠냐고 시어머니께 이른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정말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데요. 그 심정이 무척 이해가 갑니다. 또 하루는 아기 옷을 빨래하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옷을 만지작 거리길래 그냥 애기 옷 구경하는구나 생각하고 다리미를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며 너는 내가 니네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인 줄 아냐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글쓴이를 혼냈다고 하네요. 글쓴이는 그냥 다리미를 가지러 간 것뿐이었는데 꼭 빨래 개는 걸 아줌마한테 떠넘기고 간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일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매일 커피 믹스를 한 박스씩 가져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남에게 안 좋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 한두 번 눈 감아줬더니 이젠 당연하다는 듯 항상 커피 믹스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신 아줌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연은 끝이 아닌데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밥도 식구들과 같이 먹을 뿐더러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다 글쓴이의 집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려주는 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하이킥에 나오는 하숙범이 천사로 보일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에 국이 없으면 냄비까지 들고 와 국을 퍼간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쓸쓸하게 사시는 분이라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것이라 말하며 이렇게 지낸 지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냐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끝을 마쳤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건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옆집 아줌마가 그냥 절도를 해가는 거다. 나쁜 말을 못하는 시어머니면 글쓴이가 시어머니께 말해서 아줌마랑 대판 싸워라. 술도 먹을 거면 돈 내시라고 말해라. 짱구네 옆집 아줌마보다 심하다. 그래도 짱구네 옆집 아줌마는 쇼핑 정보나 동네에서 벌어진 소문이라도 알려줘서 도움이라도 된다. 라며 역대급으로 염치 없는 아줌마 사연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렸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 식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